이 플레이는 사실은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의 시간도 잡아먹고 공간도 잡아먹는 플레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저희 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손흥민 해트트릭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제 해트트릭을 한 지는 레스터 시티전에 조금 되긴 했습니다만, 해트트릭 이후에 또 한준희 위원님이 저희 방송에서 이제 처음으로 출연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경기 좀 어떠셨어요, 위원님? 저는 타이밍상으로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그 경기 정도 시점에는 벤치로부터 나오는 게 오히려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 콘테 감독의 또 이 스타일 자체가 사실 선발로 나온 선수들의 체력이 많이 소진되는 스타일 아닙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조금 이렇게 경기를 좀 조망하고 있다가 내가 이제 벤치에 있어도 훌륭한 선수들은 다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는데 좀 이렇게 쉬고 있다가 적절한 시간대에 후반전에 나오면 오히려 이전 경기들보다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거를 제대로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맨날 주전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후보 선수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날은 후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날 경기는 어쨌든 교체 명단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교체 명단, 후보 선수나 교체 명단에 있었으니까 조금 이게 낯설 텐데 그런 어떤 상황 자체가. 근데 들어와서 이렇게 세 골이나 넣어버렸다는 거는. 그게 임팩트, 그게 스타 파워가 아닌가 싶어요. 그거 뭐 토트넘 기록이라고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골 뭐 넣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늘 본인의 위기를 본인의 실력으로 극복해온 그러니까 그게 최고인 거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그 경기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손흥민 선수가 여태까지의 커리어를 보면 사실은 뭐 9월 중순쯤 뭐 리그 첫 골,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뭐 컵 대회에서는 뭐 그 이전에 터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9월 중순에 통상 리그 첫 골이 가장 많이 터졌고요. 근데 다만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컵 관계로 좀 일찍 시작했으니까 그게 조금 더 길어 보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9월 중순에 가장 많이 터졌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 11월에 첫 골이 리그 첫 골이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손흥민 선수가 예를 들어 뭐 5경기 뭐 6경기 예를 들어 골이 안 터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대서특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토트넘, 런던 지역지나 이런 데서는 이제 뭐 좀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유수의 세계 스포츠 언론에서 막 손흥민에 대해서 막 칼럼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프리미어리그 득점 킹을 했기 때문에 득점 왕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손흥민의 일거수일투족 한 경기 한 경기에 그만큼 집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하면 이례적으로까지 세계적인 많은 관심사가 손흥민 선수에게 쏟아졌는데 그게 사실은 스타 파워, 좀 전에 재우 형님 말씀하신 그게 이제 득점왕 파워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언론들을 또 국내에서도 많이 접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쓸데없는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이제 지나친 우려를 하고 있었던 거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손흥민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른바 예전에 여기서도 다뤘지만 에이징 커브나 이런 게 올 상황은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날 이제 한준희 의원님도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골을 넣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별다른 세리머니를 사실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그 어떤 부담감도 있었을 거고. 응어리. 응어리. 분명히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근데 어찌됐건 그 정말 본인도 계속 지금 안 터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뭐 마음고생이 분명히 강했을 거고 그 마음고생을 털어내는 어떤 침묵, 그 세레모니를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조용한 세레모니였지만 오히려 정말 좀 약간 가슴을 울컥하게 하는 본인도 아마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날 그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님?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도 뭐 이미 많이 이 얘기는 나왔지만 사실은 콘테 감독이 아주 야심차게 영입한 선수들을 아직까지 토트넘이
10분 활용하고 있지를 못해요. 네. 근데 이제 콘테 감독이 특히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 좀 써보려고 하는 선수가 페리치치 선수고, 그러니까 콘테 감독과 페리치치 선수는 예전부터 인연이 있었고, 네. 이 선수의 장단점과 능력을 콘테 감독이 워낙에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선수가 여태까지 보여왔던 또 높은 클래스의 플레이를 또 전 세계 축구 팬들도 알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손흥민 선수와 지금 페리치치 선수가 전체적으로 어떤 둘 간의 동선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페리치치 선수가 오히려 이제 본인이 볼을 직접 끌고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플레이는 사실은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의 시간도 잡아먹고 공간도 잡아먹는 플레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볼을 이른바 캐리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은 이제 주변에 있는 손흥민 선수는 그만큼 이제 시간에 손해를 좀 보는 거고, 네. 그리고 측면 공간을 페리치치 선수가 혼자서 이제 잡아먹는 시간이 또 길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의 활동 공간도 거기서 또 제약을 받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은 손흥민을 살리기 위해서 페리시치를 쓰지 말란 얘기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콘테 감독이 지금의 상황을 여러 경기를 겪었으면 여기에서는 아마 이제 감독의 좀 전술적 조정, 그리고 두 선수가 워낙에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사실은 감독이 지침을 주고 잡아주면 제 생각에는 시너지가 충분히 날 수 있는 조합이라는 생각을 저는 여전히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페리시치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이 콤비네이션을 좀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콘테 감독으로부터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페리시치 정도의 수준의 선수를 영입한 의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페리시치를 계속 쓰는데 손흥민이 계속 죽는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팀 전체로 봤을 때 분명히 마이너스죠. 플러스가 아니거든요. 예. 우리 김근호 PD가 또 뽑아준 자료 이거 좀 언급을 해보면은 PL 최단 시간 헤트트릭이 1위가 사디오 마네 선수예요. 이 선수가 사우스햄튼 시절에 3분 만에 헤트트릭을 네. 기록한 적이 있었고, 술잔이 식기 전에. 진짜, 진짜네요. 정말 관우 같은 모습이었네요. 예. 차범근급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진짜. 로비 파울러가 리버풀 시절에 이 선수가 지금 5분 만에 3골 넣고, 저메인 데포, 또 뭐 그 외에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게로의 이름도 보이고, 뭐 솔샤르의 이름도 보이는데, 테베스의 이름도 있고, 살라도 있고, 공동 16위가 손흥민 선수예요. 13분 만에 이번에 3골을 몰아친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4분 만에 한 골씩 몰아친 넣은 거니까 네. 정말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줬던 그 13분이었네요. 네, 게다가 그 세 골이 다 손흥민 선수의 최대 강점들을 하나하나씩 맞아요. 그렇죠. 차례로 네. 보여줬죠. 그게 더 멋있죠. 위원님 중계 중에서 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오른발 그리고 또 왼발 가마차기 그리고 뒷공간 돌파에 의한 골.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오늘날을 만든 트레이드 마크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도 예. 상징성이 있었어요. 폭발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그 집중력도 놀랍기도 하고 좀 쉽지만은 않은 기록을 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세운 거 아닌가 싶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또 손흥민 선수한테는 중요하죠. 중요하겠죠. 엄청 중요하죠. 이제부터가 정말 이제 사실은 경기 수에 비해서 지금 3골이면 괜찮거든요. 네. 이제부터는 손흥민 선수 이제 에버리지 페이스대로 이제 가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토트넘이 약간의 그 전략적 전술적 디테일한 수정은 조금 필요한 것 같다. 그러게요, 진짜. 그 오늘 뭐 이제 이후부터도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초반에 이렇게 좀 부진하다가 또 부진을 이렇게 씻고 뭐 완전히 씻었다라고 좀 보긴 힘들 것 같고 앞으로도 추후에 이제 경기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극도로 시즌 초반에 좀 부진했을 때 욕을 먹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엄청나죠. 사실 출신 예, 선수도 예, 맞습니다. 예전에 그 언제였습니까? 메이저리그에 있었을 때 그 한 15년? 4월이었나요? 그때 네. 뭐 4월 한 달 타율이 1할이 채 안 됐던 네. 그 시즌이 있었는데 야 그때도 정말 욕 엄청 먹었었잖아요. 생각해보면. 뭐 국내 전부 다 마찬가지였어요. 먹튀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말 몸값이 그렇게 비싼 선수가 어떻게 일화를 못 치냐, 뭐 별별 얘기 다 나왔었습니다. 그게 혹시 그 국내 이야기인가요? 또는 뭐 현지에서도 그랬나요? 현지에서도 근데 물론 우리처럼 심하진 않았죠. 심하진 오히려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심했어요? 우리가 더 심했죠. 네. 뭔가 뭐 그것도 진짜 뭐 칼럼 쏟아지고 뭐 진짜 그때도 뭐 소개드렸었죠. 뭐 이제는 빠른 볼도 못 친다. 막 이제 이런 얘기 나고 막 이럴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 한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제 글을 썼는데 이제 통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딱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수치를 쓰기 위해서는 한 시즌이 끝나고 나서 쓰는 게 맞다. 이거는 뭐 추신수 얘기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그렇게 해요. 현재서 그러니까 이 수치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그건 적은 샘플로 뽑아 쓰게 되면은 너무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니까 사람들이 보면 우와 진짜 큰일 났네라고 느낄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를 주는 건 좋은데 그런 게 더 힘들게 만든 부분이 있고 물론 선수마다 슬럼프 뭐 받아들인 스타일 또 그걸 자기 탈출하기 위한 방법도 다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생지옥이래요. 생지옥이고 밥맛도 없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야 일단 뭐 쉬면서 해봐 뭐 온갖 얘기 다 듣지 않겠습니까? 그쵸. 근데 안 해보는 게 없어. 제가 오죽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MLB 선수에 좀 한정된 겁니다만은 그런 선수들 얘기와 그 연구 자료와 이런 것도 찾아서 봤었는데요. 참 슬프게도 답은 없다였어요. 왜냐하면 선수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슬럼프가 또 하기 때문에 어떤 선수는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거든. 너도 이렇게 해봐. 라고 하지만 그 선수에게는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시간이 해결된다. 그리고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아라요. 결론적으로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도 미국에 있으면서 매년 진짜로 슬럼프에 안 빠진 적이 없어요. 짧고 길건 간에 슬럼프가 꼭 와요. 그리고 야구가 경기 수가 제일 많잖아요. 네. 내가 슬럼프 때 경기하는 건 두렵단 말이죠. 오늘 또 못 칠 것 같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쳤던 공도 못 치고. 그러면 저도 알다시피 저는 선출이 아닙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참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오죽 답답하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이거 왜 안 맞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얘기를 다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세는 되게 중요하네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게 있습니다. 오죽하면 추신수 선수가 워낙 그쪽 스타고 여기 오니까 심지어는 여기서 코칭 스태프도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조심스러운 거죠.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해. 제가 이만큼 이런 사람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함부로 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본인이 와서 먼저 물어본대요. 해설위원도 그죠? 제가 뭐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 뭐가 다른 거. 그것도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가끔 이런 기사를 보면 관련된 기사를 보면은 네. 미세하게 계속해서 타격 자세를 좀 교정해가면서 뭐 그쵸. 좀 찾아본다 또는 과거 잘 쳤을 때 그 네. 화면과 지금 화면 그렇죠. 아주 진짜 정교하게 비교하면서 네. 잘 쳤을 때 폼으로 좀 돌아가려고 한다. 네. 이런 기사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마 대다수의 선수들이 그럴 거예요. 선수도 보면 자기가 미국에서 잘 맞았을 때 영상을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비디오가 요즘 이제 뭐 선수들이 다 접근하기 좀 쉬워졌기 때문에 비디오 분석 많이 해요. 분석 많이 하고 또는 아까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볼 때는 그게 그냥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제가 느끼는 거 그냥 얘기를 해요. 제가 뭐 진짜 함부로 옛날엔 전혀 안 했어요. 내가 감히 얘기했다가 진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는데 보면 옛날보다 그냥 좀 쉽게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예전보다 몸이 앞으로 홈플랫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아. 뭐 그냥 이런 정도의 얘기. 그냥 쟤는 느낌으로 보고 그림 보고 그냥 그런 정도 많이 보시니까. 이게 그 새로운 시각이 예. 필요하다는 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게 소송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연히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누구 말이 옳으냐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네. 법적인 판단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간혹가다가 뭐 정교한 법률 용어와 법리는 아니지만 네. 이 사건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이 사건은 제가 잘못했는데 네. 또는 이거 이 사람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그냥 네. 일반인의 상식으로. 네. 가끔 그게 어마어마한 인사이트를 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법적으로 다시 구성해야 되는 거는 뭐 이제 일이겠습니다만 네.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 일이지만 늘 보던 사람이 늘 보던 사건을 늘 보던 시각으로 했을 때는 이게 본인도 너무 당연한 거를 못 보는 경우들이 가끔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전문 분야의 경우에 그 전문 분야 안에서만 계속 맞아요. 하려고 하면 네. 오히려 바깥 세상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네. 생각 안 하는 그쵸. 쪽으로 너무 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작년에 초반에 추신수 선수 와서 초반에 정말 안 맞았거든요. 정말 그때 막 일할 때까지 떨어지고 맞아요. 막 그랬어요. 이제는 끝났다고 그런 여론도 있었고 분석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그때 제가 5월 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SBS 중계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쯤 이승엽 위원이 왔더라고요. 제가 중계석에 올라갔어요. 경기하기 전에 올라가서 또 이승엽 선수도 좌타자고 그래가지고 다짜고짜 이승엽 위원한테 왜 안 맞는 걸로 보세요? 처음에 약간 주춤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보는 시각을 난 솔직히 좀 얘기 듣고 싶다서 본인이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정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얘기하고 또 본인이 시도를 해봐요. 그러니까 뭐 추신 선수 같은 옆에 정근우 선수가 자기 동기고 하니까 본인이 보는 것도 얘기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귀를 열어놓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중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니까 나아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되는 거고 거기서 정말 근데 이 선수 성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선수들은 너무 막 민감하게 생각하는 선수들이 확실히 오래 가요. 슬럼프가. 네. 쟤는 잘하는데 너무 폼을 자주 바꿔서 문제야. 근데 선수들은 항상 자기가 일정한 폼을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선수들이 거기서 계속 끊임없는 시도 이거 하는 게 중요해요. 심지어 어떤 선수는 난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선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래서 자기가 최대한 마음을 안정시켜 놓을 건데 근데 그게 먹히면 그 방법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맞아. 단 나한테 맞는 방식은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는 건 중요합니다. 정말 선수들도 엄청난 스트레스일 거예요. 물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들 또 손흥민 선수나 뭐 추신 선수처럼 워낙 또 이제 관심을 많이 모으는 선수들은 본인이 이렇게 살짝 조금 슬럼프라든가 조금 아쉬운 순간들이 올 때 나를 향해서 쏟아지는 찬사가 비난의 화살이 돼서 갑자기 돌아온다라는 거는 진짜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적도 있어요. 추신 선수가 이제 시즌 중반에 중요한 타이밍인데 그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런 생각까지 든대요. 내가 야구 선수 그렇게 오래 뛰었는데도 정체성까지 자기가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대요. 근데 그렇게 계속 노력해가지고 멀티 홈런 치면서 슬럼프 탈출하는데 집에 가 와이프가 울더래요. 그러니까 같이 마음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은.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아까 제가 그 생지옥이라고 표현을 했던 게 와닿더라고요.